안녕하세요. FTA 프리토킹 에어리어 진행하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녹지국제병원이라는 병원 들어보셨나요? 요새 뉴스나 기사를 보면은 자주 접할 수 있는 병원 이름인데요. 이 병원 오늘 저희가 알아볼 병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병원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오늘 저희의 주제 단어와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 단어 FTA 10걸음 주제 단어 영리병원입니다. 우린 병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은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하고 또 진단하는 곳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병원은 이 병 자체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 진단, 예방을 병원의 첫 번째 목표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투영하는 병원을 보고 우리는 흔히 비영리병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 이 비영리병원과 대척점에 있는 병원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대척점까지라고는 안 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형태의 병원을 우리는 영리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차이점은 그들의 설립 과정에서 크나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민간 또는 기업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고 설립됩니다. 그 형태가 주식회사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리병원이 존재할까요? 영리병원에 대한 법안은 2002년도에 설립이 됐었지만 그 이후로 영리병원이 설립되진 않았어요. 법안만 발효가 되고 그 뒤로 아직 설립이 되지 않았었는데 2017년 영리병원이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이라는 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섭니다. 이 병원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영리병원이게 됐습니다. 2018년 12월 5일 제주도의 이 영리병원의 개설이 허가됐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여론과 또는 시위단체들에 의해서 많은 반대, 저항에 부딪히고 있지만 현재 제주도 도지사인 원희룡 지사의 태도를 봤을 때 이러한 시위나 반대는 한순간의 해프닝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미 병원의 개설을 허가해버렸고 또 이 시위나 아니면 반대 여론 자체가 제주도 내에 한정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이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들의 반대로 이들의 진료 과목 자체가 네 가지로 일단 한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과, 그 다음으로는 성형외과, 그 다음 내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네 가지로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진료와 또 국내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진료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 진료에만 그 제한을 두는 듯한 느낌을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투자자 측, 즉 중국에서 들어온 기업의 100% 투자로 이루어졌는데 중국 투자자의 반대도 있고요. 또 뭐 한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스나 이쪽에서 보니까 소송을 준비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과연 이러한 제안이 잘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언제까지 이 제안을 둘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주 도민들이나 아니면 병원 노조 측 아니면 병원 협회 같은 곳에서 이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을 반대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위에서 말한 영리병원의 목표가 문제가 됩니다. 기존 병원의 목표는 사람을 치료하고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병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하지만 영리병원의 목표는 이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하고요. 또 그 수익금을 나눠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목표가 사람이 아니라 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들도 병원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사람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해봤을 때
좀 전에 제가 말했던 병원의 목표는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수용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병원들의 목표여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을 예방한다. 예방. 돈을 목표로 하는 이 기업이, 이 기관이 과연 질병을 예방하려 할까요? 글쎄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앞장서서 병을 퍼뜨리진 않겠지만, 아니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질병의 위험성이라던가 감염의 위험도 또는 감염의 정도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할까요? 자신들의 수익이 떨어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요.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병원, 그러니까 의료기관,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벌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과는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리병원은 좀 고급화 전략을 구사해야겠다라는 예상이 많고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시설이라던가 서비스가 들어올 겁니다. 또 그에 맞는 진료비를 받아내겠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은 진료비일 게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리고 이는 공공성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게 지속되고 영리병원이 계속 많아진다면 의료 격차 또한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측, 즉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측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새로운 기술과 또 경쟁을 통한 그 서비스 질 개선을 이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저는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아하니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민간병원이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들은 이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가기 마련이고요. 그러길 원하고 또 유명 병원, 유명 대학병원을 가면은 항상 사람들이 몰리는 거는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점을 봤을 때 이미 경쟁은 시작돼 있고 또 서비스나 아니면 의료의 질 자체가 떨어지는 병원들은 이미 도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관련 산업, 즉 뭐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라던가 의료기기 산업들 이런 것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역시 이미 많은 민간병원에서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좀 뛰어난 의료기술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 구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에 저는 이 관련 산업이 더 팽창된다라는 게 그렇게 확 와닿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의료기기를 사들이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좀 더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 돈은 전부 다 우리의 지갑에서 나올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취업, 즉 일자리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관련 산업 내에서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거는 병원만 두고 봤을 때, 관련 산업을 빼고 병원만 두고 봤을 때를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돈을 목적으로 만약에 병원 장사를 하기 시작한다면 비영리 병원보다 더욱더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게 눈에 선이 보여서 저는 오히려 일자리 수가 병원 한정에서는 더 줄어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성 쪽의 주장만 보더라도 뭔가 되게 돈 막 이러는 것 같잖아요. 너무나도 자본주의적인 주장이 아닌가. 병원이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되게 고귀하고 좀 멋있는, 그러니까 좀 되게 존경받을 만한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자본주의적인 잣대를 계속 들이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의사나 병원이라는 가치 자체를 저는 깎아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돈을 떼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영리 병원은 병원 내부로는 이 돈을 뺄 수가 없어요. 이런 메커니즘이 지금 우리나라에 유지가 되고 있고 비영리 병원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 공공성이 그나마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녹지국제병원, 이
영리병원이 하나 들어섬으로써 의료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제주도에 하나 생기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병원들의 구조를 보면은 저처럼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헌데 이 상황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그렇다면 이 민간병원 중 88%, 이 88%의 민간병원 중 과연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자신들이 번 돈을 함부로 쓰지도 못하는 비영리병원으로 남으려 할까라는 의문이 들고 걱정이 듭니다. 이렇게 영리병원이 만약에 규제가 풀려서 하나씩 생기다 보면은 우리가 들고 있는 건강보험 의미 또한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녹지국제병원 역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국인들에게도 풀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크나큰 액수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사보험들이 그 점을 캐치를 해내고 아마 병원과 컨택을 해서 어떠한 사보험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험 혜택. 이런 식으로 사보험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녹지국제병원에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리병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영리병원들마다 계약을 맺는 사보험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영리병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줄어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거의 모든 병원, 아니 모든 병원,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에서 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몇몇 진료 과목들을 빼면요. 그런데 이런 강제적인 건강보험이 혜택받을 수 있는 병원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 라고 하면은 국민들의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요, 불만이 쌓이고 또 이에 대한 반감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는 즉 건강보험이 무의미해지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떠돌다 보면은 많은 게시판 이런 데서 우리가 미국 병원 에피소드, 미국 병원 썰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 미국에서. 근데 이게 배탈인 것 같은데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자더라. 그래서 찍었다. 그리고 입원을 하더라. 그래서 입원을 했다. 근데 주사뿐만 아니라 이제 닌겔 수혈까지 했다. 그래서 알았다. 내가 나아야 되니까 하고 퇴원을 해서 진료비 청구를 받았는데 1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의료 좀 괜찮구나. 의료보험이 되게 잘 돼 있구나 하면서 웃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다행이다 라고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마 웃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진료비 때문에,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요. 충치 치료를 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극좌 역시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국가라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란 국민들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은 통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물, 가스, 의료 서비스 등등 국민들이 살아갈 때 너무나도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시장 논리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저는 돈을 못 믿겠습니다. 오늘 FTA 10회차 영리병원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